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인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설 이후 2, 3월 봄 분양시장을 조사한 결과 60개 단지 5만 506가구가 분양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설 이후 2, 3월 분양 물량과 비교해 79%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달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서울 시내 단독주택 소유자가 올해 내야 할 재산세는 한 채당 평균 작년보다 약 12만 원 늘어난 60만 1,000원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같은 달 기준 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857건으로 지난해 1월보다 81.8% 급락한 수치입니다. 네, 설 명절 이후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실수요주나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워낙 또 통상한 겨울 비수기에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부동산 시장 워낙 또 불안한 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것이 바로 이 수요자들의 중론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설 연휴 이후 시장의 흐름이 올해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지금 우세한 상황이라는 점 여러분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드리는데요.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구체적인 상담 필요하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60, 02-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네트워크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UNS 하우징 서덕수 부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서덕수입니다. 좀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자, 많이 헷갈리는 이런 시점이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헷갈리면 헷갈릴수록 원칙, 기본으로 돌아가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자체가 어떤 것인지, 부동산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죠. 투자할 대상의 이 특성 그리고 투자 가치를 알아야지만 올바르게 성공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쪽에서도 뭐 그야말로 여러 가지 특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자, 부대표님께서 오늘 이 부동산 특성을 활용한 성공 투자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자, 부대표님 강의 좀 전해주시죠. 네, 먼저 그 부동산의 특성 4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고정성을 갖고 있다가 이 첫 번째 특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증성,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이제 토지가 더 그런데요. 아무리 바다를 메워서 간척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땅이 위로 좀 올라왔을 뿐이지 더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에는 이 부증성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또 이 개별성. 이제 부동산은 모두 어떤 것들이든지 다 다른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하지만 이 아파트도 같은 평형대, 같은 단지 안에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이게 향도 조금씩 다르고 들어갔을 때도 느낌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개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영속성이 있습니다. 영속성 같은 경우에는 이 토지가 특히나 이제 더 그런데요.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 이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이런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우리가 지금 부동산을 부동산을 공부를 해가지고 대학원을 가거나 뭐 이러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해가지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어떤 이제 투자에 도움이 될 건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에 이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입지의 절대성 원칙. 예. 입지라는 것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마곡 같은 데가 요즘 이제 최근에 많이 떴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분양을 했을 때 4억 정도 하던 아파트가 10억, 11억 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제 살고 있는 곳이 마곡이 아닌데 마곡을 보니까 너무 부러워요. 그래서 우리 집을 이 마곡으로 좀 떠다가 옮겼으면 좋겠다. 완전히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어디를 선정을 할 것인지 처음부터 중요한데요. 그래서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이 절대성의 원칙과 함께 이 상대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마곡이 있고 그 오른쪽으로 가면 가양도 있고 염창도 있고 또 오른쪽으로 더 오다 보면 또 영등포도 있는데 우리 집이 이제 이쪽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곡이 많이 뜨고 있는데 우리 집은 사실 마곡 같은 경우는 강서에서도 서쪽으로 좀 많이 치우쳐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영등포면 서울 도심권에 좀 더 가까운 게 아니냐. 그럼 상대적으로 우리 집은 좀 덜 올랐는데 마곡도 올랐는데 더 중심지인 우리 집은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대성과 함께 꼭 상대성도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중심권 불매도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내가 이제 이렇게 입지를 잘 선정을 해서 중심권에다가 잘 투자를 했으면 절대 팔지 마라. 부동산은 파는 게 아니고 사는 거다. 특히 중심권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부증성, 늘어나지 않는 원칙으로 우리는 어떤 또 그 투자에 참조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 희소성의 원칙을 들 수 있겠습니다.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희소성의 원칙이 있는 건데요. 이 역세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이 지하철 지하철역이 이 버스 정류장처럼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그 희소성 자체가 별로 없어서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역세권이라는 것은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동심원 확장의 원칙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지하철 역세권에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지하철역에서 멀어지면서 이렇게 확대되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동심원 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하철역 5분 안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 안쪽도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는 안쪽일수록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자리 황금 노선 역세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지하철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아무 역세권이나 좋은 게 아니고요. 특히나 이제 예를 들면 이제 9호선처럼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그 옆에 일자리가 많은 곳, 뭐 앞으로 생길 또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렇게 지하철 옆에 또 일자리가 많이 있는 이런 것들에 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개별성 3원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중적 평판의 원칙이라고 했는데 부동산이라는 게 개별적이다 보니까 내가 이제 좋아서 이게 좋다, 내가 이게 너무 마음에 듭니다 해서 산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이제 내가 그냥 계속 그게 살기만 하고 이 투자를 해서 팔 생각이 없다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팔 때는 개별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야만이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강남에는 직장도 많고 놀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교통도 좋고 학군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또 이 똘똘한 한 채의 원칙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샀다가 다시 반품도 할 수 있고 이렇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 자꾸 샀다 팔았다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또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개별성 때문에 이런 우리가 똘똘한 한 채의 원칙을 또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또 서울 중심권 투자 원칙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개별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또 중심권 안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또 그래야지만 또 똘똘한 한 채가 된다. 그래야 또 성공 투자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속성의 원칙. 세 가지 원칙을 보면요. 첫 번째 개발 호재 초기의 원칙을 제가 잡아봤습니다. 초기에 들어갈수록 우리가 이제 먹을 게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시간을 두고 내가 투자한 것을 회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부동산 투자를 했을 때 가격이 오르는 게 세 번의 이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는 어떤 개발 호재가 발표됐을 때, 그 다음에 착공 들어갔을 때, 완공 들어갔을 때, 그만큼 앞쪽에 개발 호재, 확정적인 개발 호재가 발표가 됐을 때, 이럴 때 투자를 해야 되겠고요. 그렇다 그러면 특히 중심권 같은 경우에는 10년 투자의 10년 원칙을 꼭 지키라.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흔들흔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도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항상 봐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시고 그리고 10년을 꼭 지켜주시고요. 그다음 차익과 수익 두 마리 토끼를 쫓는 이런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수익을 볼 수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매월 월세를 따박따박 받는다고 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차익도 동시에 볼 수 있는 이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익과 수익을 다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결정짓는 부동산 특성 저희가 살펴드렸습니다. 이런 특성들을 좀 잘 알고 계신다면 확실히 투자하실 때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 자, 부대표님 또 더 자세한 얘기는 무료 세미나를 통해서 들어볼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많은 것을 이 지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만 방송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많은 걸 다 전달해 드리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오시면 2시간 가까이 아주 꼼꼼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이 되는 서울 초역세권이 어딘지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10분 이내 또 GTX 노선들이 겹치는 이런 더블 역세권 같은 것들 자세히 분석해 드리면서 향후 전망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리니까 오시고요. 이건 이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전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GTX 노선들이 생기게 되면 서울 중심권 안쪽으로 이 접근성이 강조되는 방향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도심 30분 안쪽으로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정해졌다 이런 방향이 나왔듯이 서울에 이제 도심권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중심권 안에다가 소액 투자, 이제 빚내지 않고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5천만 원 1억 가지고 서울 중심권 안에 월세를 받으면서 건물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방분들도 많이 오셔가지고 이건 이제 주말에 특강으로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예약 전화 꼭 남기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무료 상담 전화는 늘 열려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서덕수 부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덕수 부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대문구 창천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서대문구 창천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2호선 신촌역인데요. 걸어서 3분이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2호선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환승역인 홍대 입구역과 경의중앙선 신촌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한데요. 트리플 역세권 입지로 대중교통을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의 역세권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창천동은 반경 2km대,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홍익대 등 명문대학교들이 위치해 풍부한 대학생 임차 수요를 자랑하는데요. 낮은 공실률과 함께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의 희소성이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권 밀집 지역에 위치해 병원,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등 생활 편의 시설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업무타운 접근성 또한 창천동의 매력인데요. 서대문구 창천동은 지하철이나 차량으로 이동 시 여의도, 마포, 용산, 명동, 종로 등 서울 도심 내 사무실 밀집 지역을 10분대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물론 직장인과 상권 종사자들의 배우 임대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주거 지역입니다. 서대문구는 서북부의 중심지로 창조문화산업의 거점이라 불리는데요. 1인 가구의 증가로 더욱 풍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이며 앞선 생활을 위한 모든 인프라가 갖춰진 서대문구 창천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대학생들도 직장인들도 너무 많죠. 바로 신촌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지명으로 보자면 서대문구 창천동 쪽으로 보시면 될 텐데요. 오피스텔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도 좀 신축으로 알고 있는데 창천동 오피스텔 개요와 건물 특징 먼저 좀 살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창천동 하시면 좀 말씀하신 것처럼 어딘가 하시겠지만 바로 신촌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촌역 2호선 신촌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아주 초역세권 대로변에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홍대 입구역까지도 아주 가까워서 홍대 이제 신촌 홍대 이 지역에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방 한 개, 거실, 주방, 욕실까지 있는 원룸 오피스텔이 되겠는데요. 이 주변에 이제 대학생이나 또 고소득 직장인들이 많이 있는 이런 곳이 되겠습니다. 2021년 2월에 준공이 되니까 지금 이제 계약금만 내놓으시고 2년간 또 시세 차익도 보실 수 있는 이런 매물이다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222세대 아주 대단위로 대로변에 멋지게 올라가고 있는데 상업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가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예쁘게 아주 프리미엄급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안에 이제 또 학생들 수요도 보기 때문에 이런 책상이나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신촌에 꾸며지는 아주 프리미엄급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2호선 신촌역에서 3분 거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같이 좀 젊은 남자분들 걸음으로 간다면 3분이 채 걸리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대로변에 듬직하게 지어집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 원룸에 풀옵션을 갖춘 프리미엄 오피스텔 살펴드리고 있는데, 자, 이 서대문구의 창천동 이쪽 가면은 워낙 또 명문대학교들 굉장히 많거든요. 챙겨드릴 사항들이 많습니다. 자, 추적 포인트와 함께 입지 여건 좀 살펴주시죠. 네, 그러겠습니다. 먼저 이 지도를 좀 보시면요. 신촌역 바로 앞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주변에 보시다시피 유명한 대학이 다 있습니다. 연대, 이대, 홍대, 서강대 그리고 이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 신촌역 바로 뒤쪽이도 이제 그 상업지역이 되겠죠. 그리고 이대 쪽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홍대 앞에는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홍대 거리가 있는 곳이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이 공덕역, 이 마포의 가장 중심지가 되겠고 중심 상업지역이 되겠고요. 그다음 업무지역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쪽으로 또 공항철도를 타고 가시면 여기 상암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4만 4천 명의 일자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으로 또 지하철 2호선으로 조금만 가시면 시청 서울역에서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 가장 큰 상업지역, 업무지역이 있는 곳이고요. 서강대교를 넘어가면 바로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제일 많이 받는 금융가의 직장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또 오른쪽 바로 옆에는 아현뉴타운과 북아현뉴타운에 그 3만 세대가 지금 입주를 한창 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마용성강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이 출발점이 되겠죠. 이쪽에 지금 아파트들이 원래 있던 주거 지역들이 싹 밀려나면서 아파트들 10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쪽에 살던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쪽 그 상업 지역 신촌역 쪽으로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더 늘어나고 또 공급이 더 많이 필요한 이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변에 개발 호재와 그리고 수요로 완전 포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죠. 지금 대학생들 등하교뿐만이 아니라 직장인분들 출퇴근도 워낙에 좋은 곳인데 사실 여기 주말에도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신촌이나 홍대 이쪽 하면은 만남의 메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사람이 그만큼 많이 모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가치도 특출난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 대표님, 이 서대문구 창천동 오피스텔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만 좀 따로 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자, 미국에는 이제 아이비리그 보스턴이 있다. 그러면 서울에는 신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브랜드 파워를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지역이나 상권이나 고급 아파트나 유명 대학들 사박자가 골고루 갖춰져 있는 이런 지역이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또 주거 명품을 원하는 욜로족의 눈높이에 맞는 오피스텔이다. 왜냐하면 이 지역 같은 경우에 명문대학들이 산재에 있고 또 이 명문대학 출신들이 주변에 뭐 공덕이나 아니면 여의도나 이쪽으로 아니면 또 중심지 이 서울의 그 시청 쪽에 직장을 얻게 되면 내가 이 원래 있던 그 대학교의 문화 이걸 또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까지 이쪽 지역에 머물러서 또 이런 사회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소득 이런 젊은이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오피스텔이다. 고급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방금 이 부대표님께서 네 박자 쿵짝쿵짝 딱 맞아 떨어진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박자만 더 보태보겠습니다. 아니 가격도 좋잖아요. 그렇죠. 예. 가격이 이제 2억 2,300만 원인데요. 이 주변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 2억 7천까지 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가격이 괜찮고 또 전세가도 이제 그렇다 보니까 2억 1천만 원까지 높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1,300만 원으로 실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워낙 그 수요가 많다 보니까 보증금 1,000에 월세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신촌 쪽에 서대문구 창촌동의 신축 오피스텔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면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궁금하시면요.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서덕수 부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다음 부동산은 또 어떤 부동산이 있을까요?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서덕수 부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종로구 숭인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숭인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호선과 6호선 환승역인 동묘암역에서 도보로 1분 2차 걸리지 않는 역세권 오피스텔인데요.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서울 도심권인 종로구인 만큼 다양한 지하철 노선과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도로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숭인동은 편리한 교통과 함께 직주 근접지로서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요.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인 동대문과 남대문이 가까이 있으며 주변 여러 재래시장까지 관련 종사자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입니다. 또한 도심권 업무직으로의 출퇴근도 편리해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입지를 갖췄습니다. 소개드리는 오피스텔은 2020년 1월 준공 예정인데요. 지하 2층에서 지상 17층, 총 128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를 보시면 평형에 비해 굉장히 넓게 보이는데요. 입주자들에게 맞춰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했다고 합니다. 특히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천정형 에어컨, 빌트인 빨래 건조대, 인출식 식탁, 전기 쿡탑, 시스템 가구 등 풀 퍼니시드 시스템 인테리어가 적용돼 주거 만족도까지 높였습니다. 서울 중심 업무지구인 종로구는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주택의 희소 가치가 높은데요. 풍부한 배우 수요와 편리한 접근성,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인구 집중과 상권 활성화까지 기대되는 종로구 숭인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이번에는 가운데 쪽으로 중심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이 종로구 숭인동에 이번에도 신축 오피스텔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숭인동의 오피스텔, 부대표님, 개요와 건물 특징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종로, 서울의 3대도심의 맏형이죠. 거기에 있는데 1호선, 6호선 동묘암역에서 도보 20초. 네,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 있는 초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년만 있으면 이제 준공이 되는 이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128세대 대단지로 들어가고 있는데 집에서 바로 이 청계천이 내려다 보일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 2분이면 이 그 청계천에 가서
산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아주 예쁜 그런 신축 오피스텔인데요. 종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축이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희소성이 높은 이런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좀 가깝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 공간적으로도 굉장히 또 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지하철에서 나오면 20초 거리입니다. 정말 가깝죠. 바로 앞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원룸에 풀옵션을 갖춘 오피스텔로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랑할 만한 점이 이것보다 더 많이 있거든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추천 포인트와 함께 또 입지도 살펴볼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서울의 이제 중심권 같은 경우에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종로나 용산이나 이 중구나 이런 곳들은 구축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된 건물들이 51%고 또 10년 이하 된 건물, 신축 건물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축이 귀한 곳이다. 그런데 이 신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우리 정부 이번 정권에서 우리 이번 정부에서 5년간 50조를 투자해 가지고 하겠다는 게 이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예전에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집들을 쫙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만 지어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도 같이 만들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39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곳인데 그런 일자리도 생기면서 주거 환경도 좋아지는 이런 곳 중에서 서울의 1호 지역입니다. 창신, 숭인, 선도 지구 안에 있는 이런 매물이다 말씀드리고요. 또 이 지도를 좀 보시면 이 종각이나 이 명동에서부터 이 동묘암역 이 오른쪽까지 빗금친 부분이 메가 상업 지역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상업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쪽 안에는 바로 이 종각이나 명동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직장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100만 명이 근무한다고 하죠. 그리고 이 동묘 앞에 있는 그러니까 이 동대문 쪽에는 또 15만 명의 상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죠. 성균관대, 고대, 한성대, 동국대 해가지고 대학으로 완전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 지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주변에 서울대 병원이나 고대병원, 뭐 이런 이대병원 같은 병원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일자리와 대학교, 그다음에 개발 호재, 이 청량리 같은 경우에 개발 호재가 지금 아주 개발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 중이죠. 이런 곳으로 완전 둘러싸여 있는 이런 입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종로구 숭인동 일대 면밀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투자하시기 전에 이것만은 꼭 체크해봐야 되겠다. 그런 점도 저희가 살펴드릴게요. 자, 투자 포인트 살펴볼까요? 네, 동묘암역 도심 상업지역 안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20초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다.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그다음 패션 실리콘밸리 동대문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대비 월세가 월등히 높은 이런 신축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 대표님 이 가격까지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라실 가격입니다. 1억 4,800만 원이고요. 이건 이제 서울 시내 도심권에서는 아마 거의 마지막 매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본 매물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셔서 하시면 좋겠고요. 전세가도 높기 때문에 실투자금이 1,300만 원이고요. 월세 1,000에 60만 원까지 아주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로구 숭인동의 오피스텔까지 해서 부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근데 부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는 더 열려 있습니다. 매주 2번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되는데요. 수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쪽에서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의 투자 전략을 살펴드립니다. 자, 그리고 토요일 주말에도 열리죠. 토요일 오후 1시 마찬가지로 강남구청역 쪽에서 진행이 되는데 서울 중심권의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적혀 전화번호로 꼭 예약 전화 남겨주시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서덕수 부대표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부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무료 상담 전화 항상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60, 02-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UNK 지식산업센터 연구소의 김종두 부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동산 관련된 세법을 여러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좋은 투자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년부터 해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집을 증여해주는 이 증여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상속세, 절세 한 방법으로 증여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실 텐데, 자, 오늘 부대표님께서 증여 중에서도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부대표님, 부담부 증여 이거 뭔지 한번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참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더라고요. 이 부담부 증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자, 그냥 아파트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다. 뭐 6억짜리 이렇게 줬어요. 그럼 이건 일반 증여라고 하죠, 이런 거를. 그리고 대출을 3억 끼고, 예를 들어 뭐 전세를 끼고 전세 3억에 아파트 가격이 6억이다. 그러면은 뭐 3억, 증여 재산이 3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대출을 끼고 증여하는 것을 바로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증여를 할 때 부담부 증여로 하는 게 유리하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대출 없이 증여했을 때는 아파트 6억을 증여한다. 그럼 증여세만 나오게 되겠죠? 그러나 이제 대출을 포함한 이제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면은, 자,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3억은 증여세를 계산하게 되겠죠? 양도세를 한번 계산해 보면요. 자, 양도가액이 6억인데 그중에 반을 양도한다. 그러면 3억이 되고요. 이 50%는 바로 그 전세금에 해당하는 비율이겠죠. 6억 중에 3억이니까 50%를 말하고요. 그리고 취득가액. 예를 들어 4억에 샀는데 그 전세금 해당하는 비율은 50%를 곱하게 되면 취득가액 2억이 나오게 되고요. 양도 차익은 1억이라서 양도세는 약 2천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부담부 증여를 할 때는 이렇게 양도세가 뭐 일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과연 대출을 받아 증여하면 유리하냐? 이걸 한번 보실까요? 네. 아파트 가격 6억을 그대로 증여한다. 그러면은 증여세가 약 1억 2천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양도세는 안 나오게 되죠. 그러면 좀 전에 제가 계산한 대로 이렇게 대출을 끼고 증여한다. 그러면 증여세는 약 5천만 원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양도세는 좀 전에 그 계산 구조를 거쳐서 약 2천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뭐 세액을 계산해 보면 단순 계산하면 뭐 당연히 증여세하고 양도세하고 합한 7천만 원이 나오는 이게 뭐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좀 개념을 달리 해야 될게요. 이거는 6억을 준 거고, 그리고 후자는 3억을 준 거잖아요. 그죠? 이걸 한번 이렇게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떤 때 부담부 증여를 하면 좋을지 한번 보실까요? 자,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내가 내 자녀한테 이렇게 증여를 했어요. 부담부 증여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부동산 가치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죠. 뭐 이렇게 주식들이랑은 좀 다른 개념인데요. 이렇게 증여한 뒤에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증여세 부담 자체는 당연히 그 대출 비율만큼 해당이 안 되니까 증여세도 줄일 수 있겠죠. 자, 증여세 부담 줄이면서 자산 이전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종부세 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이제 종부세를 많이 부과하겠다. 그 세율이 달라지죠. 그런 것들, 종부세나 건강보험 등을 고려하면은
네,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주의할 사항을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자, 전세를 끼고 자녀에게 줬다. 근데 부모님께서 뭐 대신 전세금을 갚아주시면 안 되겠죠? 아니면 뭐 갚아주시더라도 뭐 사후 관리가 필요하겠죠? 네, 그렇게 대출 금액의 사후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10년 내 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뭐 지금 증여하는데 9년 전에 증여를 또 했다. 그럼 이것들은 10년 내기 때문에 합산이 되겠죠? 이렇게 10년 내 증여는 합산이 되고요. 그리고 증여 받은 날로부터 예를 들어 뭔가 이거를 증여를 한 것이 뭔가 불리하다. 계산해 봤더니.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주의사항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절세 목적의 증여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가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동산 세급 폭탄이 걱정되시는 분들, 재산 분배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부대표님, 그리고 또 더 자세한 강의는 무료 세미나 통해서 들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료 세미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방송으로만 보셔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네, 이렇게 7호선 분당역 강남구청역 3번 출구에서요. 이렇게 수요일 오후 1시에 오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이렇게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토요일 오후 1시에 같은 위치죠. 7호선 분당선 강남구청 3번 출구로 오시면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이렇게 1시에 세미나가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무료 상담 전화는 항상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메시지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김종두 부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김종두 부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성동구 성수동 지식산업센터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서울 주요 지역을 순회하는 2호선 뚝섬역인데요. 성수동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뚝섬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당선 서울숲역 또한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한 교통 여건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접근성 또한 성동구의 매력인데요. 성수동은 성수대교, 동부가선도로, 강변북로, 올림픽대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강남을 비롯해 서울 전역으로 편리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울숲, 한강, 중랑천 등 풍부한 녹지 공간이 인접해 있어 숲세권의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동구 성수동은 현재 지식산업센터 타운이 형성되며 강남 테란밸리를 능가하는 벤처밸리로 탈바꿈 중입니다. 또한 레미콘 공장 이전, 성수 전략정비구역 재개발 등 미래 가치를 높여줄 대형 개발 호재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강남 3구를 넘어 신흥 부촌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성동구 성수동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네, 지식산업센터의 거의 성지로 거듭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성동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교통 좋고 입지 여건 너무나 뛰어납니다. 자, 지금부터 살펴드릴 텐데요. 성수동의 지식산업센터. 자, 부대표님 어떤 곳인지 개요 좀 살펴주시고요. 건물 특징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 매물을 발견하게 된 계기는 제 오피스를 직접 찾기 위해서 찾다 보니까 이렇게 이 매물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최근에 소형 오피스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최근에 그런 트렌드에 맞는 그런 투자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2호선 뚝섬역에서는 도보 5분 정도면 가능한데요. 지금 앞으로도 성수동에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들어오죠. 많이 들어올 그런 지식산업센터 중에서 참 교통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지식산업센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상 12층까지 있죠. 지하 5층에. 자, 바로 법정 대비 229%의 주차 공간 때문에 이렇게 지하로 많이 팠죠.
그리고 2020년 11월 준공 예정이고요. 매매가는 2억 6천만 원대입니다. 자, 이렇게 외관을 보시면요. 이렇게 대로변에 있어서 뭐 개방감 좋고요. 옥상에서는 한강과 그리고 한강이 조망되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신뢰감이 더욱더 확 드는데요. 직접 지금 있을 곳을 찾으시다가 발견을 하셨다. 네, 그렇습니다. 성동구 성수동의 지식산업센터 역세권의 대로변에 지금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이제 2020년 내년 11월이면 만나볼 수가 있을 텐데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성수동 지식산업센터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추천하는 포인트는 뭐가 있는지, 입지는 또 어떤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세하게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자, 2호선 뚝섬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면 이용 가능하고요. 또한 분당선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죠. 이렇게 더블 역세권이라 참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성수대교나 영동대교를 따라서 강남에서 지금 비싼 임대료 때문에 지금 넘어오시는 분들이 다 성수동 쪽으로 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수요가 끊이지 않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미 성수동 지식산업센터들은 프리미엄까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들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산업개발진흥지구에는 앞으로도 계속 많이 들어올 테고요. 이렇게 중공업 지역도 있죠. 이 두 군데 이렇게 지식산업센터들이 앞으로 계속 들어옴에 따라서 사실 이렇게 지가 상승 그리고 이렇게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분양가 상승 때문에 지금 본 매물 또한 이렇게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좋은 투자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동구 지식산업센터, 왜 이 성동구 성수동 쪽으로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대표님, 이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핵심 투자 포인트만 한번 짚어볼까요? 네, 제가 주구장창 외쳤는데요. 아파트 지금 규제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죠. 지금 현 정권에서는 특히나 이게 계속될 전망인데요. 따라서 지금 규제가 없는 곳을 이렇게 찾고 있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로 이미 많이들 투자를 하셨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몰릴 전망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수익형 부동산이나 여러 기타 부동산 중에서도 세제 혜택이 가장 많은 것인데요. 증여세는 증여재산 공제 5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또한 있고요. 그리고 취득세와 재산세 또한 감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대 80%까지, 법인은 그 이상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금리 2.3%, 중소기업공단에서 매우 낮은 금리로도 대출이 가능한 그런 곳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절세와 대출 면에서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엿보이기도 하는데, 그럼 그 가격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대표님, 가격 어떻습니까? 네, 매매가는 2억 6,400만 원대고요. 그리고 대출을 약 80% 정도 받으면요. 5,200 정도 투자하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10% 정도, 약 2,600 정도를 이렇게 납입하시고요. 그리고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면서 마지막에는 10% 또는 20% 정도 더 이렇게 잔금 때 투자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동구 성수동의 지식산업센터 살펴드렸는데요.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김종두 부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두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김종두 부대표님이 선정해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양평동 지식산업센터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9호선 선유도역인데요. 역까지는 도보로 약 3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황금노선이라 불리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인 만큼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양평동의 경우 한강과 안양천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물놀이와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양화 한강공원과 또한 커플들의 데이트 코스로 많은 사람들이 나들이를 나오는 선유도 공원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업무 접근성을 지닌 9호선 선유도역 역세권이면서 한강공원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하는 영등포구 양평동의 지식산업센터입니다. 네, 이번에도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자리를 좀 옮겨봤습니다. 영등포구 양평동입니다. 자, 부대표님, 양평동의 지식산업센터는 또 어떤지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건물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영등포 지역은 중공업 지역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그중에서 그 영등포권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매물 준비해봤습니다. 자, 황금노선 9호선에서 선유도역 도보 3분이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용 47.53, 굉장히 넓죠? 사실 이건 기숙사하고 이 오피스를 같이 이렇게 합한 면적을 말하는데요. 자, 분양 면적은 98제곱미터. 그리고 층수는 지상 18층까지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기숙사하고 동시에 분양하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요. 2020년 준공 예상인데 매매가는 약 3억 8,80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자, 그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대로변에 있는데요. 이 건물 특징이 한강과 안양천이 동시에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이시죠?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면요. 이런 기숙사 또한 제공이 되는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강과 안양천이 그대로 보인다고 합니다. 선유도역 역세권이고요. 기숙사까지 제공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얘기 좀 들려주시죠. 부대표님, 뭐 입지라든지 좀 더 디테일한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다시피 이제 3대도심이죠. 영등포는 바로 이제 강남과 뭐 서울 구도성 이렇게 3대도심으로 어깨를 나란히 할 그런 위치에 있는데요. 자, 3대도심에 그것도 매우 요새 9호선 따라서 투자하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참 황금노선이 9호선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강뷰와 안양천뷰가 가능한 그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영등포권에서 가장 앞으로도 나올 그런 지식산업센터 중에서도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양평동의 지식산업센터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투자하시기 전에 이거는 꼭 체크해봐야 되겠다라는 점 저희가 그 투자 포인트 좀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요. 투자 포인트 보기 전에 지도 한번 살짝 보면서 입지 좀 살펴주실까요? 네. 다시 한번 자세한 위치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이 선유도 공원 쪽에서 도보로 약 3분 정도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9호선을 따라서 마곡부터 뭐 여의도, 강남까지 이렇게 굉장히 업무 비즈니스 연계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이렇게 구로 GBL 쪽으로도 이동이 매우 편하겠죠. 그리고 주변에 안양천, 뭐 선유도 공원, 목마공원, 용왕산 근린공원 등 이렇게 풍부한 녹지도 제공하기 때문에요. 매우 종업원 뭐 근로자들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말과 글도 좋지만 지도 보니까 한눈에 어떤 곳인지 보이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제 투자 포인트 좀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한 3가지만 뽑아볼까요? 네. 자, 이거는 제가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기숙사와 지식산업센터, 이 오피스를 동시에 분양하는 가격인데요. 이걸 동시에 분양하고 있는데 특히 이 기숙사는 주변의 오피스텔보다 매우 시세가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오피스텔에 투자하실 돈이시면 뭐 기숙사와 이 오피스까지 같이 분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1군 시공사에서 채금 준공하는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한 대출 최대 80%까지 되기 때문에요. 매우 소액 투자가 가능한 그런 곳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양평동의 지식산업센터 가격은 또 얼마나 매력적일지도 검토를 해볼 텐데요. 자, 부대표님 가격은 어때요? 네, 가격도 한번 말씀드리면요. 매매가는 3억 8,802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대출이 80%까지 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기숙사하고 그리고 이 오피스 지식산업센터를 동시에 분양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실투자 금액은 약 2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영등포구 양평동의 지식산업센터 살펴드렸습니다. 부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또 그 기회는 더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오프라인 통해서 무료 세미나 주 2번 진행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강남구청역 쪽에서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의 투자 전략을 찾아드리고요. 그리고 토요일 오후 1시 마찬가지로 강남구청역 쪽에서 무료 세미나 진행됩니다. 서울 중심권의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와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주실 때 꼭 아래 적힌 전화번호로 예약 전화 남겨주시고 방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김종도 부대표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무료 상담 전화는 항상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60번,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무료 문자로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목요일에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함께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이 상담 접수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알고 계시죠? 서울전화 2128-8560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실시간 참여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tv.altomato.com 들어오시면 프로그램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또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부동산 정보 갖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